안녕하세요, 요나입니다.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정리가 다 안 끝났는데 제 사무 공간인 요 한쪽 벽만 정리가 다 끝났어요. 짜잔. 나중에 제가 여긴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좁쌀 여드름에 대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6, 7년 전? 지금은 그냥 건조함이라면 저 진짜 악건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수분 제품으로는 피부 갈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좀 과도한 유분의 크림을 상당히 오래 사용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부는 건조하면 본능적으로 유분을 배출해요. 뭐 땀이 아닌 이상 피부가 건조하다고 알아서 수분을 이렇게 뿜어주지 못하거든요. 이 와중에 건조하다고 계속 리치한 크림을 바르다 보니 안에서 유분이 올라오고 겉에서 또 리치한 크림을 바르니까 좁쌀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것도 건조한 겨울에 기초의 앞 단계, 그러니까 토너, 에센스 단계까지 수분을 확 올려주고 뒤쪽인 크림에서 유분을 좀 낮춰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높이고 뒤에서 낮추는데 앞에서 수분을 높이고 뒤에서 유분을 좀 낮추는 거죠. 솔직히 수분을 갑자기 넣어줘도 유분이 갑자기 낮아지니까 건조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 4일, 5일, 그래서 한 일주일 가까이 되니까 피부가 적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적응하는 시기부터 좁쌀이 눈에 띄게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랑 반대인 지성 피부를 가진 친한 동생도 좁쌀 때문에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이 좁쌀을 잡겠다고 유분을 잡는 지속용 스킨케어나 막 여드름 제품을 마구잡이로 발라준 거예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속이 건조한 피부에 유분을 잡는 제품이 막 과도하게 들어오니까 피부는 본능적으로 유분을 더 뿜고 피지가 심해지고 좁쌀도 더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속용 제품 좀 밀어두고 쓰는 제품을 수분 공급에 초점을 맞추니까 좁쌀이 많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두 가지 얘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들 좁쌀 여드름은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생긴다라는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말해 좁쌀이 올라온다는 건 나 지금 너무 건조해 라고 말하는 신호예요. 여러분 피부에 유분이 많다고 안 건조한 게 아니에요. 수분이 풍만한 피부는 오히려 유분도 피지도 잘 생기지 않아요. 동생은 안 그래도 건조한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해서 좁쌀을 악화시켰던 거고 전 안 그래도 안에서 피지가 올라오는데 겉에서 더 리치한 걸 발라줘서 좁쌀이 악화됐던 거고 두 케이스 다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았던 거죠. 자, 먼저 유수분 균형에 효과가 좋은 성분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하나는 히알루론산, 하나는 세라마이드. 보습 성분 하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잖아요. 히알루론산은 정확히 피부에 원래 존재하는 천연 보습인자라면 세라마이드는 보습 성분이라기보단 피부 지질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피부 장벽을 유지해주는 성분이라 피부 속 수분을 잘 유지를 해주니까 히알루론산과 함께 바르면 불균형한 수분 비율을 맞추기 좋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지방산, 쉽게 유분. 제가 줄임말 좀 쓸게요. 히알, 세라 모두 필수지만 수분 증발을 차단하는 유성 성분을 발라줘야 어차피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림은 꼭 발라야 되거든요. 대신 앞에서 수분을 충분히 높이기 때문에 크림은 정말 딱 필요한 유분만큼만. 자, 이제 오늘 제품들로 매치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들 협찬 제품들 없고요. 제형의 보습 정도는 제가 영상 뒤에서 또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피부 타입별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토너는 피부결 정돈용으로 닥토에 좋은 가벼운 기본 토너 드리면 되고요. 에센스랑 세럼을 특히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위주로 골랐고요. 그 외에도 좁쌀에 쓰기 좋았던 제품들을 뽑아봤어요. 그리고 크림은 꼭 히알과 세라마이드 쪽의 성분들은 아닌 제품들도 있지만 좁쌀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뽑아봤어요. 자, 저는 어떤 식으로 매치했냐면 뒤 크림에선 다른 보습 성분을 바르더라도 앞 단계에선 특히 히알, 세라 이 두 가지를 꼭 챙겨 바르는데 먼저 이 매치도 괜찮아요. 히알루론산 미스트랑 세라마이드 토너 그리고 크림은 피부 타입에 따라 무겁지 않게. 참고로 이 미스트는 일반 미스트는 아니고요. 히알루론산이 나노 입자라 침투가 굉장히 깊숙이 되거든요. 히알루론산도 침투가 관건인데 시중에 막 끈적이는 제품만 많고 실제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이 제품은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우리가 촥 이런 보습감보다 뭘 뿌렸는지 못 느낄 만큼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 일단 요거를 얇게 뿌려줘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요 토너로 한 번 더 수분을 입혀주는데 이게 히알이면 얜 세라마이드인데 이 제품은 토너지만 거의 에센스만큼 점도가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에센스가 부담스러울 때 이 제품을 수분 에센스처럼 대용으로 쓰기 좋아요. 이렇게 히알, 세라 하나씩 발라주는 게 뭐 토너 한 가지 칠 스킨법으로 해주는 것보다 피부에 훨씬 부담이 없어요. 개인
개인적으로 전 칠스킨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피부가 수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치도 분명히 있지만 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발라준다고만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성분을 제대로 흡수시켜야만 효과가 있는 거지 무조건 밀어넣는 수분은 다 들어가지도 않고 날아가거나 오히려 트러블로 토해내거나 수분 말고 다른 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분은 꼭 필요한 성분으로 부담 없이 제대로 흡수시켜주세요. 그리고 유분도 필요하니까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유분이 너무 과하진 않아서 건성이면서 좁쌀이 있는 피부에 좋아요. 그렇다고 보습력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분도 괜찮고 전 개인적으로 되게 애용하는 크림이거든요. 그리고 가령 건점이 심할 땐 중간에 앰플부터 점도를 그냥 높여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점도 있는 히알 앰플에 플러스 크림도 무게감을 같이 주는데 이 히알 앰플은 어차피 섞어 쓰는 용이라 저는 좀 가볍게 원할 땐 로벡틴, 더 쫀쫀하게 바르고 싶을 땐 그라운드 플랜에 섞어요. 둘 다 수분 위주의 순한 성분들이라 좁쌀 피부에도 좋고 이 앰플이랑 궁합도 좋아요. 좀 무게감을 주고 싶을 땐 차인박 크림으로 마무리하면 좋은데 끈적임이 싫으시다면 좀 더 가벼운 크림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준비한 제품들이 많아서 그 외에도 다양하게 매치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제품들끼리의 보습 정도를 좀 비교를 해야겠죠. 지금 보여드리면 독도 토너가 제일 가볍고 그 다음 더샘, 그 다음 메이크프렘. 근데 더샘 메이크프렘 비슷해요. 둘 다 점도 있는 토너는 아니고 완전 물보단 살짝 보습력이 있는 정도. 케어놀러지와 닥터자르트는 정확히 미스트와 토너인데 에센스를 대처해 수분을 공급하기 좋고요. 좀 더 점도를 높이고 싶을 땐 앰플로지 히알루론산, 앰플 앤 세라마이드. 참고로 좁쌀 피부에 방금 말씀드린 성분들만 맞는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유수분 균형을 맞추기에 좋은 대표적인 성분들 위주로 오늘 알려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센타라 성분만 바르면 좁쌀이 굉장히 완화가 잘 돼요 이러면 그 성분들 계속 바르시면 되고 단 앞에서 수분 높이고 뒤에서는 내 피부에 맞는 유분으로 맞춰 바르는 것만 요 포인트만 맞추시면 돼요. 요 아모레 퍼시픽 워터 타입 에센스나 로벡틴, 그라운드 플랜 이 세 가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유분을 크림에서 조절해야 되잖아요. 크림의 보습력 단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왼쪽이 지성에 좋은 가벼운 타입부터 중간 제형, 건성, 맨 오른쪽은 심한 건성인 분들에게 좋은 이 로벡틴 아쿠아는 유분이 부담스러운 피부인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이고 그거보단 한 단계 더 보습력이 높은 라공 크림 그래서 이 로벡틴의 리페어 크림이나 메이크프렘 이 두 제품이 딱 적당한 보습력을 가지고 있고요. 둘 다 굉장히 순해요. 그 다음 닥터자르트가 보습력이 좋은데 저 같은 건성 피부엔 유분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론 더샘 크림이 보습력이 좋지만 밤 타입이라고 써있지만 굉장히 리치한 제품은 아니에요. 오히려 웰라주에서 나온 인텐시브 크림이 더 리치하고요. 그리고 세라마이드 베이스의 크림인데 요 차앤박 닥터자르트랑 비교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앤박이 훨씬 더 리치한 크림이에요. 그래서 많이 건조할 땐 차앤박 제품을 발라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좁쌀이 좀 심하게 올라왔을 땐 마스크팩을 수분 위주여도 붙이는 것 자체가 좀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정말 수분으로만 된 알로에 젤을 얼굴에 두껍게 발랐다가 5분에서 10분 후에 씻어내는 방법 좁쌀 진정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혹은 마스크팩처럼의 효과를 보고 싶다 근데 붙이는 건 부담된다 하면 요 히알루론산 캡슐 요것도 작년 연말 결선에서 보여드린 적 있죠. 한 이틀에 한 번씩 사용하는 제품인데 고농축 히알루론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때 쓰는 앰플이에요. 마스크팩 대용으로 괜찮아요. 좁쌀이라는 건 여드름이나 주름처럼 이에 맞는 특정 성분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화장품을 이 성분을 쓰면 좁쌀이 완화되고 없어진다라고 누구도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전성분을 눈으로만 봐서 뭐가 들어가서 괜찮다 안 괜찮다라는 거를 단정 짓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전성분에 성분마다 몇 %씩 들어가 있는 이 레시피는 이 제품을 만든 제조사나 브랜드만이 알고 있거든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다 괜찮은 보습 성분인데도 이 배합률에 따라서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 있는 종류만 보고 괜찮다 안 괜찮다를 판가름하는 건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쓰세요 이게 최고예요 라는 명쾌한 답을 듣길 원하시지만 솔직히 저 또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구루미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선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세라마이드처럼 지질 성분에 좋은 성분으로 아르간 오일도 있어요. 그래서 건조한 피부에 추천되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르간 오일만 쓰면 뒤집어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좁쌀이라기보다 알러지 반응인 거죠. 그래서 좁쌀 여드름에 도움이 된다는 아르간 오일 라인의 화장품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제품은 훌륭해도. 사실 저도 그 화장품이 저에게 맞는다 안 맞는다는 제가 직접 발라보고 제 피부가 뒤집어져 본 경험을 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누구도 저에게 알려줄 수 없어요. 그게 너한테 맞아 안 맞아 좋아 안 맞아 라고 말해줄 수 없어요. 혹시 오일이 다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작년 연말 결산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중 블루 오일 이거 같은 경우, 이 오일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은 오일을 직접 얼굴에 써와서 뒤집어져도 보고 보습력 더 좋아지고 탱탱해져도 보고 써보면서 경험으로 어느 게 나에게 맞다라는 걸 찾게 되는 거죠. 참고로 오늘 알려드리는 방식은 외부 자극으로 인한 알러지 피부, 겉으로 볼 땐 좁쌀처럼 보이겠지만 이 피부의 기준은 아니랍니다. 이런 알러지 피부는 예를 들어 항히스타민제 같은 어떤 처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아마 좁쌀이냐 알러지냐 막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체적인 좁쌀 여드름이 궁금하다,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린 좁쌀 여드름 영상을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내 좁쌀 피부에 대한 파악이 좀 더 확실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모든 피부 문제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좁쌀은 바르는 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매일 치킨, 떡볶이, 야식 먹으면서 언니 저 화장품 요즘 또 바꿨는데 왜 좁쌀은 계속 안 들어갈까요? 뭐 더 좋은 화장품 없나요? 겉에서 발라주는 화장품만으로 해결되는 피부 문제가 아니랍니다, 구루미님들. 그럼 이너비트 꼭 병행해야겠죠. 자, 미지근한 물 섭취 기본이고요. 물만으로는 부족해요. 항산화 음식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발라도 장이 깨끗하지 못하면 꽉 차 있으면 도루묵, 유산균, 식이섬유로 장 비우기 대신 무리하지 않게 비우기. 시중에 다이어트 약도 마찬가지고 장을 좀 어거지로 무리를 줘서 비우는 제품들이 좀 많더라고요. 무조건 쏟아내게 한다고 해서 디톡스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구루미님들. 그래서 무슨 다이어트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막 계속 화장실을 가요. 뭔가 비워지는 것 같긴 한데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누렇게 뜨고 몸이 힘들기 시작하면 그건 건강한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장도 다칩니다, 여러분. 참고로 유나 뷰스터 나간 이후에 장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아요. 장이 제대로 비워지지 않으면 가스가 차잖아요. 가스가 차 있는 것도 좋지 않지만 이 찬 가스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 위로 올라가서 폐로 흡수되고 하는데 또 아시죠? 폐는 얼굴에 거울인 거. 안색이 어두워지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좁쌀, 화농성이 여드름은 최악이에요. 이너뷰티 얘기하면 제가 계속 잔소리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준비했거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계시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 더 힘내서 다음 더 좋은 영상 만들러 갑니다. 그럼 저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